예,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자연치유 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병은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양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암 진단 후 마음관리법이죠.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네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세 번째 시간에는 사이먼 선생님 소개도 해드리고 또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오늘 시간에는 암 진단 후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꼭 방정식 같아요. 암 진단 후에 마음이 이게 하나의 흘러가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이 약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시면서 그곳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에서는 오늘은 그래서 종양심리에도 방정식이 있다. 하나의 수학 방정식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건전하게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얘기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요즘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셨나요? 선생님은 집착을 안고 살아가나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요? 또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죠.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이런 공부는 또 전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막 하니까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스트레스 이제 하나도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70%예요, 암 환자 중에. 이건 이제 역시 연구 논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70% 정도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종양심리 하나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림하셔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은 환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금방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구나, 안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은 항상 길란 길로 갑니다. 길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에 반복해서 했던 길로 다시 골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막 안 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도 과거의 그 길로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은 항상 한 가지 대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대상으로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번잡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한 가지 대상으로 가 있는데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이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이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지 fMRI라고 하는 이 뇌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할 때 그 빛, 즉 색깔로 표시가 돼요. 빨간색이 막 이렇게 오고요. 생각을 씌우고 있으면 파란색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fMRI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보니까 정말로
생각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 49,800가지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게 일반인하고 암을 진단받은 후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받은 후에 마음 관리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제 한번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암을 진단받으면 이거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수학 공식까지 제가 볼 때 이게 1차 방정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종양심리 1차 방정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암을 진단받은 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같이 알아차림을 하셔야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서 암을 치료하는 사이먼 선생님이 얘기한 그 결과를 여러분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암을 진단받으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4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게 돼 있어요. 1개인 경우도 있고 4가지 다 보이는 분도 있고 1~2개 정도는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4가지 반응 중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요, 가장 많이 암 환자들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총 맞은 것 같은 충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총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멍한 상태다, 아무 생각이 안 올라왔다,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왜 나한테? 왜 이게 하필 나한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꿈꾸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4가지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에서 첫 번째 암 진단 후에 나타나는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반응들은 암 진단이라고 하는 충격적 반응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본능적인 방어 기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방어 기전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났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셔도 돼요. 하여튼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됩니다. 며칠간을 지속해요. 이런 생각들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뺏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암 진단 후 첫 번째 나타나는 종양심리 1차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한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유사한 이런 감정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초기 충격이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 이게 보통 며칠이 가요. 많이 가는 사람은 뭐 막 한 2~3주도 가는데 보통은 한 3~4일, 뭐 4~5일 정도, 5일 이내에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 접어듭니다. 종양심리 2차 방정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2단계에 들어가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악몽 모드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몽 모드. 또 어떤 사람은 도전 모드로 빠져들어가요. 이거 봐라, 나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도전 모드로 빠져들어요. 인생의 도전이다 라고 하는 모드로 빠져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암이라는 게 인생의 장애물이다, 이제 내 인생에 이게 참 큰 장애물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멍한 상태로 있고자 하면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큰 충격으로부터 신체가, 세포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모드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치료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악몽 모드로 빠져든다, 악몽 모드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불안한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절망, 분노, 아주 그냥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자기의 에너지를 뺏어가게 되고 성장과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때는 암과 싸우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게 돼요. 상당히 소모적이고 피곤하고
힘 빠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몽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장애물 모드도 비슷해요. 여튼 계속해서 멍한 상태도 마찬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하여튼 치유에 방해를 일으키는 감정들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관계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사실은 일이 올라올 때가 이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막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우울과 외로움 같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찬스예요. 만약 이 찬스를 놓치시면은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올라왔으니까 바꿀 수 있는 찬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꾸지 않고 지나고 나면 시간이 그냥 지나게 되겠죠. 조금 이제 1년이나 이렇게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 속에서 그냥 부정적인 이런 감정과 자기 타협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숨어버려요. 속으로 그냥 싹 숨어져 가지고서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잠재의식 속에 그냥 숨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삶이 그때는 숨어버리고 막 나타난 것이 불안한 걸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막 뭐든지 막 집착과 다시 또 열심히 살아요. 암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마. 좀 바꿔봐. 좀 더 자신한테 상냥하게 살아봐. 라고 하는 신호인데 다시 무지 속에 빠져들어가면 다시 또 그 삶이 암을 재발하고 전이시키는 암을 발병시켰던 그 마음으로 다시 또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바빠요. 암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바쁜 이유가 이런 마음의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또 의외로 더 많이 갖고 계신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때가 찬스입니다. 바꿀 수 있는 찬스예요. 하여튼 마음에 뭔가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산다. 병원도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배우러 다니고 막 아주 그냥 바쁘게 사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부정적 감정과 계속 싸우게 돼요. 하여튼 이 시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바쁘게 물질적으로도 바쁘고 신체적으로도 바쁘고 하여튼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는 이런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에 이런 부정적 감정과 그것을 잊기 위한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갖다 정양 심리학에서는 이 삶의 덫에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랫동안 쌓였던 그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의 자기의 업이 되듯이 이 암이 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삶의 덫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무의식 속에서 숨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이냐면 내가 조금만 어딘가 이상이 생겨도 어딘가에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은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재발했나? 전이했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불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족이나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서운하게 해도 이렇게만 해도 그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숨어있던 그 부정적 감정들이 또 막 이렇게 폭발해요. 분노하고 막. 어떤 사람은 꾹꾹 참지만은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자기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감정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자극에 의해서 다시 속에 들어있던 것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의 치유는 물론 이 표준치료 중요합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 유명한 선생님들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치유의 핵심이 되고 이 암과 마음이 그 수많은 종양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의학자들까지도 이 연구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고.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재앙이 맞습니다. 재앙이에요. 신체적으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재앙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좀 바꿔봐. 자신에게 좀 더 상냥하게 살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뭐 이런 메시지예요. 조금 더 한다면은 좀 더 자신답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암이라는 것이 삶을 바꾸라는 메시지지. 응? 여러분들을 고통받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암을 받아들이셔야만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암을 재발 없이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암은 당신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다.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암을 그냥 재앙으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혹독하게 암과의 싸움에서 막 집착과 욕심으로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암의 치유의 함정이었어요. 하여튼 암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욕심과 집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그냥 숨어버린다. 뭐가?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과 결국은 여러분들은 싸우게 되지 암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을 성장시키고 또 재발시키고 전이시키는 70%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하셨던 거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암에 걸린 원인, 마음의 원인이에요. 물론 뭐 발암 물질들도 음식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과 어떤 정신적인 문제, 마인드와 스프릿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린 원인, 암의 성장과 재발, 전이의 원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암의 의미는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라는 메시지다. 좀 더 상냥하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제 새로운 치유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하여튼 방정식이 있다. 마음에도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다루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종양심리학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기암에서 우리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좀 더 상냥하게 자신한테 상냥하게 사는 그런 삶을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